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야? 통장 잔고가 반으로 줄었잖아.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빌린 거예요.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빌렸다고? 누구한테 허락받고? 내 통장은 어떻게 가져간 거야?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조만간 다 갚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제 돈 될 텐데 뭐가 문제예요? 뭐라고? 내 돈이 언제부터 네 돈이 된 거니? 너희가 언제부터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요즘 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내 기억력이 나쁘다고? 거짓말 하지 마. 내 방에 열쇠 뺀 것도 내 친구들 만나지 못하게 한 것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당장 내 통장 돌려놔. 그리고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영희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익숙해진 어느 봄날,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남편 장례식이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돈이 필요한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걱정하는 척하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니 무슨 일이 있니?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곧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전화드렸을 때 마음이 좋지 않으셨죠?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연락하는 거니? 다음 주에 어머니 뵈러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요.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텃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아들이 올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는 이웃집 영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는 제 오랜 친구이자 마을에서 유일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자야,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 온대. 정말. 그거 참 반갑겠구먼. 5년 만이지? 그래, 근데 좀 걱정돼. 갑자기 왜 오는 걸까? 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에이, 너무 의심하지 마. 그래도 아들인데 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 영자의 말에 위안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기로 한 날까지 일주일,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오기로 한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가기로 했는데 혹시 며느리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둘이 같이 와. 오랜만에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왜 갑자기 며느리까지 함께 오는 걸까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며느리가 말입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마당에서 텃밭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는데
예상과 달리 작은 여행 가방이 아닌 큰 캐리어 여러 개와 박스들을 실은 트럭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 근데 이 짐은 다 뭐니? 어머니, 서울 집을 잠시 정리하는 중이라 며칠만 머물러도 될까요? 곧 다시 정리될 거예요. 며느리는 화분을 들고 와 현관에 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주 뵐 것 같아요. 어머님, 그동안 소홀했죠? 아들은 짐을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여러 개 가져온 것을 보니 며칠이라는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잠시 머물겠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이 많은 짐을 가지고 며칠 머무른다고? 얼마나 있을 생각이니? 아, 이건 다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한 달 정도만 있다가 갈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달이라니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이 갑자기 한 달을 머물겠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반갑게 맞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제 생활 공간을 둘러보는 눈빛이 마치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부엌이 아직도 예전 그대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에 불편한 건 없어.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짐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짐을 보니 정말 서울 집을 완전히 비운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는 테이블에 앉아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속닥속닥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 얘기예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질문이었지만 상황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은 어떻게 된 거니? 왜 갑자기 짐을 다 빼온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집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요. 그럼 서울에는 집이 없는 거니? 네, 일단은 그래요. 하지만 곧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았고 그것이 갑작스러운 방문의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며칠이 한 달로 바뀌었고 가져온 짐의 양을 보면 그보다 더 오래 머물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갔는데 며느리가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서랍을 뒤지며 식기들을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아침부터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이렇게 정리하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며느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제 공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닌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냉장고가 반대편으로 옮겨져 있었고 부엌 선반들도 모두 재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님, 드디어 오셨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동선이 더 편해질 것 같아서요.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니? 내가 살기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 요즘 어르신들 허리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알아서 해드린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엌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의 가구 배치도 바뀌어 있었고
30년간 벽에 걸려있던 남편과의 사진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아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왜 내린 거야? 네 아버지랑 나랑 사진인데. 어머니, 그 사진은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깨끗하게 닦으려고 잠시 내렸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 방은 왜 뒤지는 거야? 누가 허락했니? 아이고, 놀라셨죠? 그냥 청소하다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제 방을 살펴보니 서랍장이 정리되어 있었고 특히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죠? 그건 왜 묻니? 지금은 내 명이야.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오르길래 혹시 어머니도 투자하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식사 후 며느리는 부엌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 정리하다가 보니까 옷이 많이 낡으셨더라고요. 내일 같이 옷 좀 사러 가요. 난 옷 필요 없어. 있는 것으로 충분해. 그래도 어머님, 몸에 맞는 옷을 입으셔야 건강에 좋아요. 며느리의 관심은 겉으로는 제 건강과 편안함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창밖을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마당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짓이 격앙되어 보였고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가보니 텃밭의 배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채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고 일부는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누가 내 텃밭을 건드렸어? 어머니, 제가 했어요. 채소밭이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난 그 배치가 마음에 들었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다시 원래대로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겉으로는 공손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노인이라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회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날씨가 덥던데. 친구들 만나러 가. 왜?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몇 시에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마을회관에서 오랜 친구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에게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아들 내외가 갑자기 와서 집에 살고 있어. 근데 내 허락도 없이 집안 살림을 다 바꿔놓고 있어. 그래? 그건 좀 이상하네. 아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다며? 혹시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영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의심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넌 너무 순진해. 요즘 세상에 부모 재산 노리는 자식들 많다고. 조심해. 집에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갑자기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친구분들 잘 만나셨어요? 그래? 잘 만났어. 근데 니들 뭐 보고 있었어? 내가 들어오니까 채널 바꾸던데. 아, 그냥 뉴스요.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아들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동네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대.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야 해. 그래, 내일 한번 살펴볼게. 어머님이 나가실 때 서류함을 좀 뒤져봐야겠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들이 갑자기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고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그런 건 왜 묻니? 필요한 거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정리를 좀 하려고요. 오래된 서류들은 버리고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는 겉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 중에는 부동산 관련 문서와 금융 자산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힘들다고 누가 그러니? 아직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대화를 마치고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부엌에 가. 왜?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마당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조용히 들어와 거실 옆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어요. 어머님 통장이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 중이에요. 그런데 땅 문서는 금고에 넣어두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 상황을 친정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들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후에 시간 되세요? 은행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은행은 왜?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머니 명의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계좌 없어. 다 정리했어. 정말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남아있는 계좌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계좌가 있다고 누가 어디서 들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니? 그냥 예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에 대해 저와 상의했고 모든 계좌는 이미 제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마당에서 텃밭일을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은 제 남편과 절친한 사이였고 남편 사후에도 가끔 제 안부를 물으러 오곤 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장님은 여전히 바쁘시죠? 그럼요. 마을 일이 끝이 없지요. 그런데 형수님, 요즘 아드님이 자주 저를 찾아오시더군요. 우리 아들이요. 무슨 일로요? 이 동네 땅값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형수님 밭이 있는 쪽 가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더군요. 이장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땅의 가격을 알아보고 있었다니 영자의 의심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마당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아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벌써 어두워졌는데 들어가세요. 이장님이 다녀갔어. 이장님이요? 무슨 일로요? 그냥 안부 물으러 왔대. 근데 이상하게 네가 요즘 이장님한테 땅값을 물어봤다고 하던데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오르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와 방에 혼자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이 오셨어요. 동네 부동산 시세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근데 왜 우리 집에 불러? 아, 그냥 동네 전체적인 시세가 궁금해서요. 집 안으로 들어온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실 테이블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는 최근 3년간 약 30%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개발 계획이 있어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그럼 사부인 댁 근처는 어때요?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어머니 집 근처를 물어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돌아간 후 저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니들이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뭐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어머니 건강도 살피고 잠시 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땅값을 알아보고 내 통장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네가 나중에 노후에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청하기 전에 제 방 서랍을 열어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들은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와 약을 먹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아직 안 먹었어. 밥 먹고 먹을 거야. 안 돼요. 약은 식전에 드셔야 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원래 혈압약을 식후에 먹어왔습니다. 의사도 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약을 건네받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한숨 쉬시면 복이 나간대요. 항상 웃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네 친구들과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제가 점심 준비했는데.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어느 친구요? 혹시 영자 할머니인가요? 그분은 좀.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영자를 언급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제 친구를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영자가 왜?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이면 사기꾼 이야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그래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서둘러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언제 들어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죠? 방에 물 떠다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 날짜도 아니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같이 가요. 종합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병원이야? 난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셔야죠. 병원에 도착하자 아들은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하겠다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아들이 제 건강에 대해 의사와 따로 상담을 하는 걸까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대요. 무슨 소리야? 의사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어머니 나이에는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한대요. 의사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건강을 핑계로 제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려 해도 텃밭일을 하려 해도 항상 누군가가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어머님, 허리 아프실 텐데 텃밭은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와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의논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가 서울로 오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고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던 겁니까? 제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걸까요? 난 혼자 있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야. 그건 알죠.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잔뜩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위선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난 내 판단력을 믿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건강을 핑계로 제 자유를 빼앗고 결국에는 이 집과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영양식을 준비했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쟁반에 약과 함께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먹던 약이 아닌데. 아, 이거요? 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처방하신 거예요. 기억력에 좋은 약이래요. 며느리의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 그런 약 안 먹을 거야. 내 기억력은 괜찮아.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날 오후 제 방을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전화기 못 받니? 아, 그거요? 어제 고장나서 제가 수리점에 맡겼어요. 곧 찾아올게요. 전화기가 고장 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아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제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예 효도를 핑계로 제 모든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억지로 저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산책해요. 건강에 좋을 거예요. 난 텃밭일이 있어서 바빠. 텃밭은 내일 해도 돼요. 오늘은 제가 모시고 나가드릴게요.
산책을 하면서 아들은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모시고 산책 중입니다. 요즘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아들을 칭찬했고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몰랐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이 어디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야? 이제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거죠.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이 우리 집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영양식을 준비한다며 저를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그것이 일종의 통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영양죽이에요. 꼭 다 드셔야 해요. 난 이런 거 못 먹어. 밥이 좋아. 안 돼요. 이건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정을 이용해 저를 조종하려는 수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죽을 먹었고 그 후로도 제 식사 선택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니네 집 정말 좋다. 시골이라 공기도 좋고. 그러게. 사실 이 집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거야. 정말?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야, 우리가 모시면 되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다 해드려야지. 아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집을 저에게 남기겠다고 했는데 언제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인지 황당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마을 부녀회에 가서 자신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지 자랑했다고 합니다. 영자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했대? 네 며느리가 부녀회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 효부상 받을 거라나 뭐라나. 뭐? 내가 아프다고도 했니? 응, 치매 초기라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하더라. 영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라, 네가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했다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가끔 건망증이 있으시다고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영자가 다 들었대. 아이고, 영자 할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네요.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설명할게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앉혀놓고 가족회의를 연다고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나중에 집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죠. 무슨 말이야?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래도 언젠가는 자식인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으니까. 아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돌봄을 빌미로 집을 요구하다니 이것이 효도의 대가였습니까? 내가 니한테 돌봄 받으라고 한 적 없어. 오히려 니들이 서울 집이 없어서 내 집에 와 있는 거잖아. 며느리는 밥상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혼자서 어떻게 이 큰 집을 관리하시겠어요? 걱정 마.
난 내 판단력이 있어.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서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제 방향을 흘깃거리는 눈빛에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불쑥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한 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무슨 포기? 니들이 서울 집을 못 구해서 여기 온 거잖아. 어머니도 참.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들이 방을 나간 후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 집에서 저는 불청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효도 뒤에 숨겨진 독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 다녀와서 제 방에 들어가려는데 문 손잡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문이 쉽게 열렸고 문에 있던 열쇠가 사라졌습니다. 제 방은 항상 잠그고 다녔는데 누군가 제 동의 없이 열쇠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방 열쇠가 없어졌네. 방 안을 살펴보니 침대 위 배치도 바뀌어 있었고 화장대 서랍도 정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흥분한 상태로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내 방 열쇠는 어디 갔어? 네가 뭐 했니? 아, 어머님. 그게 말이죠. 어제 남편이 열쇠를 떼었어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안전. 어떤 안전? 내 방인데 왜 마음대로 열쇠를 떼는 거야?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으면 저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문을 잠그고 지내는 것이 갑자기 위험해졌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희 방 열쇠도 빼면 되겠네?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어머님, 그건 좀 다르죠. 저희는 그때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고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열쇠 당장 다시 달아. 어머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 연세에는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말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제 옷장도 정리되어 있었고 귀중품을 보관하던 서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통장들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서랍에 있던 서류랑 통장은 어디 갔어? 그거요? 어머니 서류들이 어수선해서 제가 정리했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뒀으니 걱정 마세요. 누가 정리해달라고 했니? 당장 내놔. 어머니,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일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며느리의 방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괜찮으세요? 화장실에 가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발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며느리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제 방을 완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가구 배치도 변경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방도 깨끗해졌네요. 어떠세요?
내가 언제 바꿔달라고 했니? 원래 그대로 두는 게 좋아. 어머님, 그래도 새 이불이 훨씬 좋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생각해서 산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였습니다. 제 방은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에는 열쇠가 없고 소지품은 마음대로 정리되고 심지어 방 구조까지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화장대 위에 있던 남편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급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사진은 어디 갔어? 아, 그거요? 며느리가 액자를 새로 하려고 가져갔을 거예요. 곧 돌려드릴게요. 사진을 찾기 위해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세요. 아까는 시아버지 사진을 어디 뒀는지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친정어머니에게 제가 건망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더 이상 이 집에서 제가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방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제 기억력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불안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오랜 친구 영자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였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영자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오랜만이다. 어서 들어와. 그래, 걱정돼서 왔어. 한참 연락이 안 되길래. 영자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연락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연락을 안 받았어? 내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왔지.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아, 영자 할머니. 어머님이 요즘 전화기 사용하는 걸 잊어버리실 때가 많으세요. 기억력이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영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니? 무슨 소리야? 난 전화 받는 법 잘 알아. 내 전화기는 어디 있니?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전화기는 수리 중이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영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대화에 끼어들며 마치 제가 건망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영자가 돌아간 후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영자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언제 전화기 사용법을 잊어버렸다고 그래?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 무슨 사실? 네가 내 전화기를 없애놓고 내가 건망증이 있다고 소문내는 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오해하시네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 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이 눈에 띄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저를 보고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일부는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이 사람들이 왜 이래? 뭔가 이상하지 않니? 글쎄, 네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영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리고 네 며느리가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네가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네, 잘 지내요. 건강에는 별 문제 없어요. 다행이네요. 며느님이 형수님 기억력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던데. 이장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장님, 제 기억력은 멀쩡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오해했네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마을회관 재미있으셨어요?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어? 아, 그냥 제 친구예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거짓말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제 오래된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직접 미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자야, 왜 전화를 안 받니? 무슨 일 있어? 그게 네 며느리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 네가 혼란스러워 한다고. 미자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하지 마. 미자가 다 말해줬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사기가 많잖아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호? 네가 날 보호한다고? 내 친구들을 다 떼어놓는 게 보호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함께 계산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가장 의지하던 친구 영자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녀는 문 밖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영자야, 너까지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니? 미안해. 네 며느리가 찾아와서 네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너무 자주 찾아가면 네 건강에 안 좋다고. 영자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친구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마을 전체에 제가 치매라는 소문을 내고 제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나가서 친구 좀 만났어. 왜? 어머니, 이제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그들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대 및 서류 가방에서 제 다른 통장들과 인감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모든 금융 자산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주전자를 올리고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오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주통장도 가져왔으니 다른 것도 찾아봐야 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그래, 근데 어머님이 의심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는 점점 더 의존적이 되실 거야. 곧 모든 걸 우리한테 맡기실 거야.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오랜 친구 영자의 집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자야, 도움이 필요해. 아들 내외가 내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것 좀 네가 맡아줬으면 해.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야. 영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희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보관할게. 언제든 필요하면 가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침부터 안 계시길래 걱정했잖아요. 친구 만나러 나왔어. 왜?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곧 들어오실 거죠?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침밥도 안 드시고. 그냥 산책 좀 했어. 며느리의 눈빛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미 누군가 제 방을 뒤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베개는 제자리에 없었고 서랍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숨겨둔 통장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 영자가 제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변호사였는데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피해 몰래 영자의 집에서 그녀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상황을 들어보니 심각합니다. 이건 재산 횡령에 가까운 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모든 통장과 인감을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기존 통장들을 해지하고 새로운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 명의와 관련된 서류들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의 집에서 나와 마을 노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구청에서 지원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 아들 내외가 제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명백한 재산 범죄입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대로 두면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나온 후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제 의사에 반하는 재산 처분이 있을 경우에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곧 갈게.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어디에 계시는데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제 손에 든 가방을 주시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냥 노인회관에 잠깐 들렀어. 노인회관이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며느리의 질문이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왔어. 왜 이렇게 캐물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뭔가 눈짓을 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어머니가 요즘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서요.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아들의 말에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가 무언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숨겨? 니들이 다 가져갔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였어요. 아들의 말이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착취에 가까운 행동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그것을 도움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은 아들 부부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음식을 권했고 아들은 내일 어디 놀러 가자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온천 여행 어떠세요? 수영복도 새로 사드릴게요. 갑자기 왜 온천이야? 그냥 어머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안 갈래.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를 다시 만나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아. 서두르자. 내일 온천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시더라. 의심하시는 것 같아. 괜찮아. 어차피 이미 대부분의 통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이제 집문서만 찾으면 돼.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변호사가 준비한 내용 증명 서류를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몰래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들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그를 지나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자의 집에 도착해 변호사와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내용 증명 서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용 증명이야. 니들이 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야.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내 명이고 너희가 나가야 할 사람들이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도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내 방을 뒤지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는 게 도움이니? 테이블 위에 내용 증명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와 함께 일주일 내에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 돈을 돌려주고 조용히 나가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받든지.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아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족? 네가 언제부터 가족처럼 행동했니? 내 돈을 훔치고 내 집을 차지하려고 한 게 가족이 할 짓이야?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어.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거실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내용 증명을 읽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그들의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야. 너무 서둘렀잖아. 내 탓. 당신이 통장을 가져오자고 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얘기해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건 오해가 아니야.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돈은 다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나가라는 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어. 오늘 중으로 짐을 싸. 그날 오후 멀리 떨어진 친척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 내외에 대한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아들 내외분이 집을 팔고 외국으로 떠난다면서요.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드님이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형수님 집을 정리하고 외국에 모시고 간다고 하던데요. 전화를 끊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친척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 시간,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뭔가 확인해야 할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통장 다 내놔. 그리고 내 도장도. 네, 어머니. 다 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들이 서랍을 열고 제 통장과 도장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통장이 있었지만 가장 큰 금액이 있는 정기예금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통장은 어디 있어? 정기예금 통장. 아, 그건 제 사무실 금고에 있어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아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 돈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 이 시간에는 사무실에 갈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 첫 기차로 서울 올라가서 가져올게요. 아들의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내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열쇠가 없어 의자로 문을 막아 놓았습니다.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계속해서 밖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기 전날 저녁 거실에 모여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다. 하지만 믿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니가 위험할까봐 걱정도 됐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짐을 싸서 나가. 그리고 내 통장에서 빼간 돈은 한 달 안에 다 갚아.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아들이 제게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조심해서 가라. 그리고 약속 지켜. 네, 약속 지킬게요. 어머니,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동안의 일들로 인해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볼게. 아들 내외가 떠난 후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압박감이 사라지고 자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여유롭게 텃밭을 가꿨습니다. 아들 내외가 흐트러 놓은 배치를 다시 제 방식대로 정리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 영자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영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 내외가 다시 돌아올까 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일주일 후 마을 노인회관에서 컴퓨터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컴퓨터를 만져본 적 없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첫 수업날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라고 해요. 컴퓨터는 처음이라 많이 서툴러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젊은 강사의 친절한 지도로 인터넷 검색과 이메일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는 마치 큰 산을 넘은 것처럼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텃밭 가꾸기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텃밭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수확물도 나눠 먹었습니다. 내성적이던 성격도 조금씩 바뀌어 이제는 모임에서 먼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훨씬 밝아졌어요. 그러게요. 예전엔 말도 별로 안 하더니 이제는 모임의 중심인걸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반년이 지나 마을 문화재에서 제 수채화가 전시되었습니다. 작은 마을 행사였지만 처음으로 제 작품이 대중에게 선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림 앞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그림 작가가 김순자 할머니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네, 제가 그렸어요. 감사합니다. 젊은 방문객의 칭찬에 쑥스러웠지만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날 저는 2점의 그림을 팔았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제 작품의 가치를 두고 돈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문화제 이후 마을 카페에서 제 그림을 전시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고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냅니다.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하지만 혼자 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곧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제 선택이고 제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후요.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진짜 주인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오히려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홀로 남겨진 부모를 향한 관심이 항상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배신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에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키고 가꿀 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제의 상처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